예, 오늘 노장철학 제21강 우리 교재로는 130쪽 제4절 부분입니다. 가장 좋은 정치가 뭔가? 최상의 통치란 백성들이 그것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함 이렇게 써놨죠. 태상 부지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유지 그러게도 되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정치라는 것은 누가 정치를 하는지 백성이 알지도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뭐겠어요? 도와 만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도에 의해서 이 세계 천지 만물이 생성되고 소멸하고 이렇게 사라지지만 우리는 도가 뭔지 관심이 없잖아요. 알지도 못하고. 그와 같이 정치, 좋은 정치라는 것들은 누가 정치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알 필요도 없고. 백성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 그것을 온전히 살아가면 좋아요. 그걸로 끝입니다. 앞에도 그 얘기했었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좋은 삶이 뭘까? 이거 뒤집어서 얘기해보면 지금 21세기 한국인들의 이제 정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 문화 있을 텐데 경제적인 측면만 얘기하면 이제 또 꼰대라고 욕을 텐데 내가 여러분들 나이 또는 그 이전에 내가 살았던 시대하고 지금 비하면요 엄청나게 부유해졌어요. 근데 질문은 이거예요. 그때보다 우리가 지금 행복한가 하는 거. 그래서 가장 좋은 삶은 그 경제적인 어떤 그 풍요, 그거에서 오는 건 아닙니다. 요즘은 제일 개인적으로는 좀 그래요. 뭐 적응해서 살겠죠. 시대가 변해가면 사람은 적응을 잘하니까. 요즘 뭐 1인 시대잖아요. 혼자 살고 하는 거. 근데 그게 과연 좋은 건지. 지금 산업혁명 하는 것도 얘기 나오는 것도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과연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미래는 매우 불행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기성세대라 그런 기성세대의 가치관으로 세계를 보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행복이 뭔가라는 걸 보면 어쨌든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기본은.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미래 세대는 참 불행하겠다 싶기도 해요. 모르겠습니다. 최상의 통치가 뭔가? 최상의 통치란 백성들이 그것이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 그 다음 백성들이 치자를 친근하게 여기고 칭송한다. 그 다음 백성들이 치자를 두려워한다. 그 다음은 백성들이 치자를 경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당연히 도가적 정치입니다. 누가 정치하는지도 알 필요도 없는 거.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회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뜻입니다. 삶이 불행하니까 정치에 관심 가져요. 내 삶이 행복하면 정치 관심 없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에도 상류층 애들은 정치 관심 없잖아요. 선거철 되면 해외여행 가고 그러죠? 그 수치가 좀 조금씩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너무 가난해도 정치 관심 없어요. 우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게 중산층이 두터워야 사회가 이렇게 안정된다라는 것도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먹이 문제가 해결돼야 정치에 대해서 좀 더 공부도 하고 깊은 관심도 갖고 그러겠죠. 근데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은 누가 정치를 하든지 말든지 독재를 하든 뭐 민주주의를 하든지 관심 없습니다. 우선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위험한 것은 너무 삶이 팍팍해지면 그때 들어오기 쉬운 것들이 뭐냐면 파시즘입니다. 지금 미국에 이렇게 대통령 선거 때문에 양쪽 민주당, 공화당 이렇게 싸우잖아요. 저런 것들이 이제 심화되면 이제 파시즘으로 빠집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같은 세대들이 보면 그래도 우리 세대를 여러분들 잡혀가서 교도소 들어가고 고문당하고 나중에는 정신이 이렇게 헷가닥 돌아가지고 자살해버리고 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미래가 안 보이는 세대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넘어섰지만 몰라요. 또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먹고 사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언제 독재할지 모릅니다. 그건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 좋은 세계라는 것들은 하지부지주의, 하지부지주의 그 있잖아요. 세상의 통치나 백성이 그것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 이런 부분인데 그 130쪽 아래 보세요. 내가 무의함으로 백성은 스스로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내가 고요함을 주함으로 백성들은 스스로 바르게 되고 내가 이렇게 억지로 또는 인위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 없으면 백성은 스스로 부유하게 되고 내가 욕심이 없으므로 백성들은 스스로 소박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라고 하는 것이 통치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국가가 됐던 군주가 됐던 그 권력 집단들이 먼저 바른 방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이 논리는 뭐냐면 제일 단순한 걸 예로 들게요. 그러면 그 앞 시간에도 몇 번 얘기했던 겁니다. 아이들이 바르게 크도록 하려면 부모가 잘해야 돼요. 도가 논리는 그렇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잘해야 자식이 잘해요. 유학의 논리는 뭐예요? 부모가 잘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효해라 그러죠? 뭐 3번 간에서 말을 듣지 않으면은 그냥 그 슬퍼하면서 그만둔다 그러잖아요. 노노인가 나오는 글들처럼. 근데 도가의 논리로 보면 좀 그래요. 제가 이해할 때는. 부모가 부모답지 않으면 그건 부모 아니에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라는 것도 부모 자식으로서의 그 사랑과 공경이라는 것이 이게 그 가치, 가정윤리의 가치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 가정이지 가족이고, 그거 무너지면 가족은 남보다 더 잔인한 원수가 됩니다, 서로. 칼부림 나고 그러잖아요. 요즘 돈 때문에 칼부림 나고 그러던데, 가족 간에도. 제일 중요한 그 사회가 올바르게 변하려면 군주가 정치가 어떻게 돼야 해서 바뀌어요. 흔히 그 윗물이 맑고 아랫물이 맑다라는 거 있죠. 당연한 소리예요. 그런 논리도 얘기해요. 윗물이 더럽더라도 아랫물이 맑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아랫사람들이 이렇게 한다? 불가능해요. 제가 볼 때는. 이론적으로는 좋은 얘기입니다. 남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내가 바른 마음으로 바르게 살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좋은 얘기예요. 근데 그러게 살았을 때 현실적으로 오는 거는 엄청난 고통이에요. 그 도덕 지상주의로 빠졌을 때 오는 그 고통들, 그것을 견뎌낼 수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국가가 온통 비리를 저지르고 온 사회가 범죄를 저지른 국가인데 개인들한테 도덕적으로 살아라. 불가능해요. 그건 씨가 안 먹히는 소리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그래서 사회가 이렇게 속여먹는 거, 부정부패, 온갖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러고서 또 하나 재밌는 것은 뭐예요? 자기는 부정부패 나쁜 짓거리 하면서 남한테 비난하죠? 예를 들어 봅시다. 요즘 쭉 관심 있어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들 얘기인데, 장사. 자기는 온갖 더러운 걸 음식을 만들어서 팔아먹어 놓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속이면 또 비난을 한다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이건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거는 사회가 병들었다는 소리예요. 지금 그 광주에서 타이어 시끄럽고 하잖아요. 그런 인간들. 자기는 직업에서 온갖 더러운 짓을 해놓고 다른 데 가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속임을 당했다라면 그 사람은 욕을 거예요. 우리들 모습이 지금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131쪽도 그 앞에 나왔던 얘기들 이렇게 쭉 다시 써놓은 겁니다. 자생자발자전하는 거, 스스로 이렇게 변화하고 올바르게 되는 것들. 이게 자율도덕하고 타율도덕 문제, 그 다음에 어린아이로 표현했던 것들. 어린아이의 마음은 다른 것과 다투지 않습니다. 빼앗지도 않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뭐냐. 세계에서는 치자와 백성의 구분조차 없다 했는데,
누구였죠? 신동엽 시인의 시 옛날 책에는 그걸 써놨었는데, 대통령이 그냥 자전거 타고, 퇴근할 때 자전거 타고 친구 집에 막걸리 한 통 들고 이렇게 가는 그런 걸로 그려져 있잖아요. 유럽 중에서도 좀 더 선진화, 좀 더 좋은 복지국가들 보면 그러잖아요. 총리가 됐든 어쨌든 그날 길거리 자연스럽게 다닙니다. 근데 온갖 사회가 썩어 빠진 사회들 보면 뭐예요? 대통령이 지나가면 경호원이 엄청나게 붙죠? 언제 총 맞아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요. 그 병든 사회가 그렇습니다. 근데 좋은 사회는 대통령을 하든 뭘 하든 우리가 흔히 표현할 때 좀 안 좋은 건데요. 나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제 청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천하게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 그 사람도 직업이에요. 대통령을 하든 청소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은 직업이에요. 그 차별이 없어요. 근데 우리 사회는 얼마나 병든 사회입니까? 어떻게든지 의사, 판검사 해먹으려고 난리들 치죠. 근데 그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 하는 짓거리들 보세요. 의사가 성추행이나 하고 자빠져 있고, 수술을 했더니 지가 수술하고 다른 사람 데려다가 전번에 보니까 의료기계 파는 사람이 수술했다가 죽어버렸죠, 사람. 판검사들 하는 짓거리 보세요. 술 처먹고 별 쇼들 합니다. 검사 관련된 책 보면, 끔찍합니다. 딱 짐승들이 모여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하는 짓들 보면. 룸사롱 가서 여자들 홀라당 벗겨놓고 술 처먹고, 거기서 섹스 하는데 돈 받고, 저거들끼리 누가 하냐, 그러고 있어요. 이것들이 검사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잡아다가 고문해서 불기하고, 죄가 없어도 그러잖아요. 경찰들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것들은 이제 국가가 썩으니까 범죄가 발생해도 처벌도 받지 않고, 우리 대학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집단들. 온갖 범죄의 집단들입니다. 그래서 좋은 정치는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131쪽 아래 부분 보시면 도법자연, 앞에 나왔던 4개예요. 도로 표현되는 것이 군주, 자연으로 표현되는 것이 만물이에요. 이 세상은 누구에게 소유되고 지배받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천지 만물들은 나의 삶을 내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스스로에게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을 만들어주는 게 국가예요. 국가는 백성을 등쳐먹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런 국가는 필요 없어요. 물론 지금 사회에서 우리가 국적이 없다라고 하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얘기예요. 이상적으로는 국가는 사라져야 돼요. 이거는 존재해서는 안 될 조직입니다. 지금 쓰려고 하는 글 중에 하나도 언제 쓸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 죽을 수도 있는데, 아나키즘 관련된 것들. 한국에도 아나키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수십 년 동안에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깨진다라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국가가 없는 어떤 공동체를 꿈꿔보고 생각해보라 하면요, 어떤 사람들 국가가 없으면 어떻게 개인이 살아갈 수 있냐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고민하지도 않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국가는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튼 여기 끝을 보시면 이 노자의 모습 이제 이렇게 쭉 써놓은 거 몇 장인가 봐야겠네요. 20장에 써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람들이 희나락 즐기는데 자기 홀로, 나는 홀로 단박하다. 마치 어린애가 웃을 줄도 모르는 것 같다. 무표정한 모습이겠죠? 많은 사람들은 봄날
꽃 피고 하면은 즐거워서 뭐 행락철, 그러죠. 지금도 가을 이제 단풍 들고 그러니까 하는데. 노자 같은 경우는 그냥 무덤덤이 이걸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자기는 답답하니까. 그 다음에 고달픔이여 돌아갈 곳이 없는 듯 하구나. 자기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 속에 휘 낙낙거리고 있는데 옆에 서서 이렇게 바라보는 어떤 사람의 모습이 어떤 건가. 사람들은 모두 여유로운 듯한데 나는 홀로 버려진 듯하구나. 노자가 느끼는 자기 감정이. 나는 홀로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이로다. 나만 홀로 어두워 깊으며 마치 바다 같구나. 큰 바람이 몰아치며 그침이 없구나. 사람들은 모두 무엇인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있는 듯한데 나는 홀로 어리숙하고 고로한 듯하구나.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서 끝털의 구절은 어떻게 되냐면 나는 홀로 세상 사람들과 달리 만물을 먹여주는 어머니를 귀하게 여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뭐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 그러던데 그러긴 하겠죠. 요즘 보면 제일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맛집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뭐가 맛있다고 그러면 줄 서서 먹으려고 2시간, 3시간 기다린다고 그러던데 삶에 할 일이 그렇게 들었나 모르겠어요. 그 많은 음식,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라면 10개, 20개 먹고 엄청나게 큰 짜장을 갖다 뭐 한 20인분 막 먹어대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중국에서는 뭐 금지시켰죠. 시진핑 주석이 식량 문제 뭐 어쩌고 그런 얘기 했는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세대 차이인가 모르겠는데,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결국 똥이나 만들다가 죽을 거예요. 그 20대의 그 빛나는 젊은 나이를 먹으면요, 감정이 무뎌져요. 한편으로는 무덤덤해집니다. 삶의 즐거움도 없어요.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냥 무덤덤해져요. 그냥 어떤 면에서는 그냥 죽는 게 편할 때도 있어요. 생각해 보면. 근데 그 20대의 젊음의 빛나는 시간들을 그 처먹는 데다가 그 시간을 쏟아요. 술 처먹고, 계집질은 뭔가요? 뭐 섹스로 다니고, 뭐 클럽 다니고. 그것도 문화라는 건 알아요. 젊은 세대니까 그러게 하겠죠. 근데 너무 지나쳐요, 정부. 쾌락주의 같아요, 이 시대에 보면은. 자기 삶의 성찰에 대한 것들을 깊은 고민을 해야 돼. 20대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20대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정했는가에 따라서 그 방향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직업을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하지만 여러분들 30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길이 바뀌어버리면. 여러분들 그 나이에 예를 들어서 30 넘었는데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버려버려요? 쉽지 않아요. 그 인생의 결정이라는 거 한번 잘못 들어가면은 인생의 그 미로에 빠지는 거 많아요. 근데 그 빛나는 시간들을 갖다 낭비하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근데 보면 우리 주변에 이제 우리 집 애들들에게 보고 그러면 삶에 대한 좀 더 깊은 일이 성찰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면 대부분 애들이 그냥 돈 몇 푼 벌어먹는 문제만 이렇게 고민하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책도 이상한 것들 요즘 베스트셀러 된다고 그러던데. 근데 어쨌든 뭐예요. 한번 태어난 이상이니까 자기 삶은 자기가 책임져서 이렇게 살아가야 할 겁니다.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노자 철학 부분 다 끝냈고요. 다음 시간은 제2부 그 장자 철학. 여기 이 책 보시면 134쪽에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장자 철학 소요 재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 철학의 제일 중요한 거는 소요유 첫 편하고 두 번째가 이게 재물론 두 번째 편이에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면 소유와 재물론 꼭 읽어보시기 바라요. 한글로 된 거 있으니까
그리고 나이 들었을 때는 여러분들 좀 더 이제 사회생활 해보고 나이 들면 노장 철학이 깊게 와닿을 때가 있을 거예요, 언젠가. 그래서 중요한 거니까 잘 생각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